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 강준혁입니다. 와, 우리 팀에 지방대 출신이 들어왔다고? 한국 최고의 대기업 JW그룹. 이곳은 서울대, 연고대, 해외 명문대 출신들이 즐비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지방대 출신 강준혁이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죠. 26살의 준혁은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 그리고 전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를 반겼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늘의 유일한 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마케팅팀에서 근무하게 된 신입사원 강준혁입니다. 준혁의 인사와 함께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직원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그에게 꽂혔습니다. 준혁은 순간 자신의 옷차림이나 머리가 단정하지 않은 건가 싶어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살펴봤어요. 와, 우리 팀에 지방대 출신이 들어왔다고? 누군가의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준혁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유지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살짝 떨렸어요. 아니, 어떻게 뽑힌 거야? 혹시 뒷배경 있나? 미쳤네. 우리 회사 수준이 이 정도였나? 한숨 쉬는 선배들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채웠죠. 준혁은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에 앉자 등 뒤로 수군거림이 계속됐어요. 오후에는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열심히 필기를 하며 최대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신입 환영회 있습니다. 6시에 로비에서 모이세요. 준혁은 기대에 차서 정확히 6시에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30분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죠. 그는 결국 회사 카톡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초대조차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입사원 누구? 라는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준혁은 그제서야 자신만 빼고 모두가 회식에 갔다는 것을 깨달았죠. 입술을 깨물며 집으로 향하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의 책상 위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 최상훈이 다가와 말했어요. 야, 신입. 이거 100장 복사해서 오려면 내가 직접 해야지. 무슨 기계에 맡겨? 준혁은 어리둥절했죠. 복사기는 자동으로 100장을 복사할 수 있는데 왜 일일이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는 3시간 동안 복사만 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에 베어 따가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팀장님, 복사 다 했습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자 최상우는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그것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했다고? 진짜 너 지방대라 그런가? 다시 해와. 최상우는 준혁이 직접 복사한 서류를 그의 눈앞에서 찢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시간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모두가 단체로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준혁도 그들을 따라갔지만 식당에 도착하자 그를 원치 않는다는 눈빛이 역력했어요. 그는 결국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야, 쟤 또 혼자 먹네. 진짜 짠하다. 동기들의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준혁의 귀에 들어왔죠. 음식이 목에 걸려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밥을 억지로 삼켰어요. 그날 밤 자취방에 돌아온 준혁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컵라면을 끓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죠. 엄마, 나 괜찮아. 회사 재미있어.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응, 잘 먹어. 회사 밥도 맛있어. 준혁은 앞에 놓인 컵라면을 바라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말할 수 없었죠. 우리 아들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좋은 대학 못 보내서, 좋은 환경에서 못 키워줘서. 엄마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준혁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냐, 엄마.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동시에 좁고 낡은 시장 가게에서 야채를 정리하던 준혁의 엄마도 몰래 눈물을 닦았죠. 내 아들, 힘들겠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3주가 지났지만 준혁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죠. 이제는 중요한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어요. 한 회의 중 선배가 갑자기 준혁을 지목했습니다. 이 자료 말고 내 생각을 좀 말해봐. 준혁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하지만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아, 됐어.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비웃음과 함께 준혁의 의견은 묵살됐죠. 다른 선배가 덧붙였어요. 얘가 우리랑 같은 회사에 있다는 게 신기하다. 진짜 세상 변했네. 준혁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매일 밤 내가 정말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에 시달렸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은 사무실 복도를 뛰어가다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고 준혁은 당황해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자 그의 앞에는 JW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정우성이 서 있었어요. 준혁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부딪혔다니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외로 정우성 회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준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이 녀석?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정우성 회장은 말없이 준혁을 바라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지 않아 다시 뒤돌아봤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로 있었죠. 그날 이후 정우성 회장은 수시로 마케팅팀 사무실을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프로젝트 점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준혁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어요. 직원들은 회장이 자주 방문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회장님이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시지? 설마 우리 팀 누구 잘리는 거 아냐? 모두가 불안해했지만 정우성 회장의 시선은 항상 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준혁을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설마, 하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을 리가 없지. 정우성 회장은 30년 전 백화점에서 5살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죠.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 나타난 이 청년에게서 묘한 친근감을 느꼈어요. 준혁의 일과는 언제나처럼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최상훈 팀장의 갈굼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어요. 어느 날 팀장은 준혁에게 쓸데없는 업무를 계속 지시했습니다. 야, 이거 내일 아침까지 완성해.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밤새워서라도 끝내. 준혁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지만 그는 여전히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피로에 지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여기서 자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 눈을 뜨자 정우성 회장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황급히 일어나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잠시 눈을 감았는데. 정우성 회장은 준혁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오늘 안에 끝내라고 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함께 저녁이라도 먹자. 아니, 이 시간이니 야식이군. 준혁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소박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주방에 특별 주문을 했어요. 콩나물 국밥 2개 주세요. 음식이 나오자 준혁은 반색했습니다. 콩나물 국밥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정우성 회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어릴 때부터 좋아했니? 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콩나물 국밥을 자주 해주셨어요. 제일 좋아해요.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죠. 내 아들이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음식이었는데. 준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우성 회장은 이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어릴 적 기억 중에 특별한 게 있니? 준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제 기억 중 가장 오래된 건 백화점에서 길을 잃었던 거예요. 엄마 손을 잠깐 놓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정우성 회장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내 아들이 사라진 장소와 같은 곳인데? 준혁은 회장의 반응에 의아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회장은 준혁의 손목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죠. 이 흉터는? 준혁은 손목을 살펴봤습니다. 아, 이거요? 어릴 때부터 있었대요.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건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정우성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 그의 아들 역시 같은 위치에 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나와 함께 검사 하나 받아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준혁은 정우성 회장의 요청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어제의 만남 이후 밤새 생각했어요. 왜 회장이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강준혁 씨,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그를 검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정우성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무슨 검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우성 회장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DNA 검사야. 준혁은 놀랐지만 회장의 진지한 표정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이틀은 준혁에게 길고도 혼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최상훈 팀장과 동료들의 무시가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우성 회장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조금은 안심이 됐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준혁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어요. 넓은 사무실에 들어서자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은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우성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준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100% 일치야. 내 아들이 맞구나. 준혁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오열하며 그를 꽉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준혁의 마음속에도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정우성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는 아내와 5살 아들과 함께 백화점에 갔었어요.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들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찾을 수 없었죠. 경찰은 아이가 유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내 어머니. 아니, 널 키워주신 분은 어떤 분이셨니? 준혁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죠. 준혁이 어렸을 때 그녀는 준혁에게 부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고 해요. 정우성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널 정말 사랑하셨을 거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 준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준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내가 널 이렇게 늦게 찾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정우성 회장의 첫 번째 조치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최상훈 팀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팀장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의기양양하게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정우성 회장은 차갑게 응시했어요. 최상훈 씨, 지금까지 우리 신입사원 강준혁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최상훈은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방대 출신이라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신입을 따돌리고 괴롭히고 심지어 회식에서도 제외시켰다고. 최상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정우성 회장은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해고 통지서입니다.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세요. 최상훈은 벌벌 떨며 항변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죠. 강준혁은 실은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죠. 최상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그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우성 회장의 복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그는 준혁을 무시하고 괴롭혔던 직원들을 모두 좌천시켰습니다. 본사에서 지방지점으로, 좋은 부서에서 힘든 부서로 모두 발령이 났죠.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마침내 정우성 회장은 전체 사내 방송을 통해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30년 전 잃어버렸던 제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로 마케팅팀의 신입사원 강준혁입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고 특히 준혁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앞으로 강준혁은 JW그룹의 공식 후계자로서 경영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을 무시했던 모든 직원들이 이제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에게 아부하기 바빴어요. 준혁은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준혁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어떤가, 내 복수가? 준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쓸쓸함이 묻어나는 미소였어요. 아버지,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으로는 제 능력을 인정받고 싶을 뿐이에요. 정우성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구나. 나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현명해. 준혁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작은 자취방에서 호화로운 회장 저택으로, 무시당하는 신입사원에서 존경받는 후계자로 변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키워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흔쾌히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야채 가게 앞에서 준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가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어머니와는 어떤 관계가 될지 걱정됐습니다. 준혁아, 오랜만이구나. 회사는 어떠니? 준혁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옆에 서 있는 정우성 회장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즉시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아, 이제 모든 걸 알게 됐구나.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어요. 전부 설명해 드릴게요. 그녀는 3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백화점에서 일하는 청소부였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던 중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했죠. 아이는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안내데스크로 데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막 남편과 사별했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준혁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정우성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어요. 당신은 내 아들을 납치한 거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용서받지 못할 일이에요. 하지만 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내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준혁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제발. 어머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준혁의 어머니는 울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여러 번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기적인 마음에 그러지 못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성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을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준혁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애원하는 눈빛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어머니라 부르는 이상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소. 준혁의 어머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이제부터 당신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사람이라면 나도 감사해야지. 준혁의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두 부모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이제 두 명의 부모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우성 회장은 지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보장된 집과 연금이요. 준혁의 어머니는 감격하며 오열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성공할 줄이야. 준혁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모두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JW그룹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정우성 회장은 공식적으로 준혁을 후계자로 발표했고 그는 이제 회장 비서실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죠. 준혁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모두 회사를 떠났거나 지방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특히 최상훈 팀장은 해고된 후 어느 회사에서도 채용되지 않았어요. 정우성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죠.
준혁은 자신의 위치가 변했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는 특별히 지방대 출신 인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보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JW그룹은 앞으로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사람을 평가할 것입니다. 준혁의 이 말은 회사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직원들이 그의 리더십에 감명받았고 점차 회사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성 회장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내가 나보다 훨씬 좋은 리더가 될 것 같구나. 준혁의 어머니는 이제 회장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우성 회장도 그녀를 존중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지만 준혁을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난 당신이 우리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준 것에 감사해요. 정우성 회장의 말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천천히 화해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어느 날 준혁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도시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던 신입사원이었는데 이제는 그룹의 후계자가 되었죠.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 정우성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내가 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 준혁은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무시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괴롭힘 당했던 날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기적 같은 전환. 그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업 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그는 권력에 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제가 경험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었으면 해요. 세상에는 학벌 때문에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우성 회장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아들이 자신보다 더 넓은 시야와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